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채널 운영자 신진상입니다. 오늘은 이제 독점에 관련된 그죠? 예. 오늘 저희 책은 이제 미래지향적인 경제 경영 그리고 과학 기술 그리고 문학 중에서 SF 문학을 주로 소개하는 이제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예, 중요한 주제죠. 경쟁과 독점은. 그래서 경쟁이 흔히 자본주의를 발전시킨다고 흔히 대부분의 경제학적들이 얘기를 하는데 좀 반대의 시각을 갖고 있는 독특한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독점의 기술이라는 책인데요. 그래서 이 책과 저자에 대한 설명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에서 선정한 15개의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책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슈퍼시대에게 배우는 동공부의 저자이며 재테크 전문가 자산관리사입니다. 독점의 기술은 왼쪽에 있는 책이고요. 이게 2005년도에 나왔고 2006년도에 국내에 첫 소개가 됐었는데 절판됐다가 3프로 TV에서 만든 이제 페이지2라는 출판사에서 올 초에 출간이 됐어요. 복간이 된 거죠. 그래서 저 책이 뭐 3프로는 워낙 우리나라에서 사실 경제나 재테크 경제책은 뭐 거의 뭐 이레미디어나 길벗이나 뭐 이런 전통적인 출판사들 FM 가이드를 완전히 압도하고 국일증권 이런 연구소 이런 데들 압도하고 있는데 독점의 기술은 그렇게 저자가 유명하거나 책이 원래 이렇게 유명한 책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판매고가 그리고 정체전 프로라든지 그리고 이제 최준철 대표 이렇게 3프로 TV 많이 출연하시는 전문가들이 좀 극찬을 해서 좀 화제가 됐던 책이죠. 요 옆에 있는 분이 밀랜드 M 레레라는 저자인데 레레라는 성을 갖고 있으니 글쎄요 그냥 어느 나라 계통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그죠? 예. 지금은 이제 컨설팅 회사 기업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기업들이 책에 소개된 이제 독점 기업들이에요. 스타벅스, 혼다는 지금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혼다의 미니밴이 한때는 시장을 석권했더라고요. 보니까 미니밴에서 그 이제 뒷좌석을 완전히 접힐 수 있는 그런 건 발상의 문제인데 그걸 이제 제일 먼저 도입해서 이제 한동안 독점을 그랬고 사우스웨스트 항공, 구글은 말할 것도 없죠. 구글은 뭐 95%를 지금 이 당시에 이미 2005년도에도 구글이 그쪽 독점의 후보에 올랐을 정도죠. 그리고 그때 유튜브도 인수하고 막 그럴 때였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구글은 정말 독점 중에 독점입니다. 중국을 제한 전 세계, 중국과 러시아를 제한 전 세계 인터넷에 뒤에 빅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죠? 사실상의 황제죠, 황제. CNN이 있고요. 그 뉴스에서는 그리고 코닥 필름이 있죠. 델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그쵸? 사실 여기도 독점이잖아요, 그죠? 윈도우 오피스로. 코카콜라, 요즘에 펩시콜라 때문에 독점이라고 보기 힘들죠. 그리고 무엇보다 슈퍼볼이 있죠. 책에도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슈퍼볼은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제 풋볼 경기인데 예전에는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 야구가 압도적으로 인기 있었고 그리고 60년대랑 70년대까지는 야구랑 비슷비슷하게 가다가 이제 닉슨이 슈퍼볼을 엄청 그 풋볼을 좋아하면서 그때부터 역전이 되기 시작해서 칼라 TV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구보다 덜 지루하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역전이 돼서 지금은 사실상 스포츠에서 독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업체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15가지의 가르침을 제가 뽑아왔는데 독점. 독점은 이제 영역, 어느 영역에 독점이 이루어지는 거냐. 그래서 독점을 어느 정도 지속하는지. 딱 영역이랑 시간, 이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독점이라는 것은 시장 점유율로 여러분 이해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심리나 감정적으로 소비자의 머릿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독점은 수치상이 아니라 심리나 감정상으로 소비자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다. 이런 게, 그러니까 저자는 약간 독점에 대한 생각들을, 기존의 생각들을 좀 많이 뒤엎는 그런 어떤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세 번째는, 그쵸. 이거는 사실 발상의 전환은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모방이 힘들수록 독점은 오래 갑니다. 그쵸? 결국 이거예요. 베끼기 힘들수록, 그쵸? 베끼기 쉬우면요. 독점은 오래 갈 수도 없고 독점 자체가 형성되기도 힘들죠. 그리고 네 번째 이슈는 경제학 원리는 틀렸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사실 경제학에서는 자본주의 경제학에서는 독점은 나쁜 것이고 경쟁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불안정 경쟁이지만 완전 경쟁으로 가야 된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자는 이렇지 않아요. 독점이야말로 자본주의의 핵심이고 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독점을 통해서 자본주의. 근데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도 엄밀히 보면 그렇죠. 인터넷은 구글이 독점, SNS는 페이스북이 독점. 거기에 이제 틱톡이 치고 들어왔긴 하지만 이제 휴대폰은 사실상의 애플이 독점이잖아요. 그리고 이커머스에서는 아마존 독점이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알리바바가 이커머스 독점,
그리고 인터넷과 이제 게임은 텐센트가 독점. 그리고 검색은 바이두가 독점. 그죠? 결국 보면 예, 플랫폼이라는 게 결국 독점이잖아요. 그죠?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얘기가 2005년도에 얘기한 얘기가 지금 그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보다 독점 훈련.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라는 것은 그저 독점하지 않고 가능하면 과점이나 선점하고 시장에서 넘버원을 하면서 경제적 혜자를 이제 구축한다는 건데, 그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업을 하려면 독점을 해야 이게 최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기존 경제학에서는 그쵸 이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경쟁이 심한 환경에서는 자산 독점보다는 상황에 따른 독점을 노려라. 예, 이제 상황을 그러니까 결국에 그냥 경쟁 계속 심하고 이런 환경에서는요. 그러니까 상황을 결국 비즈니스를 하는 경영자들은 얼마나 상황을 잘 바라보느냐, 그쵸? 그래서 예측해서 결국 준비를 하고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독점보다는 상황 독점을 노려라. 독점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은 그죠? 독점은 중국 같은 기업들은 국가에서 공산당에 미워주는 기업들이 규제로 큰 거죠. 근데 미국의 어떤 독점 기업들은 기술 안식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카콜라라든지 그리고 예전에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이제 넷플릭스는 좀 맛이 갔잖아요. 넷플릭스는 고객의 충성도라든지 그걸 고객의 외딴성으로 표현했는데 이런 세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덟 번째, 결국 주가는 독점이 결국 넷플릭스가 이제 그러니까 1월달에 그쵸 작년 4분기에 그쵸 예,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바람에 좀 주가가 좀 나스닥이 폭락하면서 지금 본격적인 미국의 약세장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근데 넷플릭스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넷플릭스가 그 많은 그쵸 예, 구독자와 결국 그저 독점이 아니라 그 부분은 그쵸 독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쵸 애플도 있고 아마존도 있잖아요. 그리고 HBO도 있고 그리고 강력한 경쟁자 디즈니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주가는 주가가 오르는 건 독점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니까 사실 사람들이 독점을 욕하면서 속으로는 독점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는 거죠. 오래된 독점은 파괴되고 새로운 독점이 생겨난다. 이건 뭐 자본주의의 혁신인데요. 이거는 이제 자본주의의 혁신을 얘기했던 슈페트와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독점은 오래될수록 결국엔 파괴되고 새로운 독점이 생겨나는 겁니다. 구글이 영원히 오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구글이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력과 그리고 구글이 자율주행차랑 그리고 AI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자 컴퓨터 쪽에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오래가는 독점을 만들 거라 생각하지만 결국엔 구글도 새로운 독점으로 대체될 날이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질문들을 독점을 하고 그러니까 기술을 터득하고 싶은 경영인들은 이 책이 이제 경영인들을 위한 시각에 맞춰져 있는 이제 와튼 스쿨이나 이런 하버드의 비즈니스 스쿨에서 경영학 교재를 쓰면 좋을 책인데요. 세 가지 질문, 다섯 가지를 제가 최근에 얘기했는데 그중에 세 가지를 뽑았는데요. 내 그 고객이 오직 나만 바라보는가? 예, 이렇게 만들란 얘기죠. 그리고 당신의 경쟁자들이 당신을 보지 못하는가? 근데 지금 넘버원이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경쟁자들이 넷플릭스만 연구하고 넷플릭스만 따라가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결국 추락한 거니까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진정한 경쟁자가 당신의 분야 밖에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잠재적인 공포가 되겠죠. 이걸 넷플릭스는 못 본 거죠. 애플이 들어오고 디즈니만 생각하고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 예, 이제 이 OTT 시장에 뛰어들 줄 몰랐던 거죠. 11번은 결국은 패턴 읽기다. 독점의 기술은 고객은 무엇을 원하는 걸 알면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독점의 기술이라는 얘기고요. 번째 책 내용은요. 경영진의 결국은 뭐냐면요. 독점을 찾는 거예요. 독점을 대상을 찾는 것이 경영진의 의무라는 얘기고요. 책에. 13번째는 역으로 생각하라. 독점이 먼저고 전략이 나중에. 흔히 전략이 먼저고 독점이 나중에 생각하는데 독점을 먼저 해놓고 그리고 전략을 생각하라는 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요. 역시 속도입니다. 얼마나 선정을 하면 독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속도가 결국 빠른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다른 생선을 잡아먹게 되는 그런 시장이 독점 시장이라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모든 독점은 결국 개방된다. 독점은 사라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결국은 개방됩니다. 독점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이런 얘기들을 이 책에서 하고 있고요. 책을 평가를 하자면요.
사례와 명쾌한 법칙을 술술 읽기는 경영서적으로 풀어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2005년 책이라 지금과 시차가 굉장히 크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우리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해야 하고요. 경영자가 아닌 개인의 입장에서 투자의 인사이트를 받으면서 내가 어떤 기업들이 독점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지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그저 현명하겠죠.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